사람들 몇 명 아까 듣는다고 했는데 7시 좀 넘어서 하자. 뭐. 이정수 박사님의 발표 들어야지. 취업하고 계속 회사에서 일하냐? 음. 해외는 지원 안 해봐? 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가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그냥 갖고 있는 꿈 같은 거지. 아니, 뭐 충분하잖아. 해볼만 하잖아, 충분히. 축구 선수가 유럽 리그 꿈꾸는 그런 꿈.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맞. 그게 맞. 조규성도 있잖아. 근데 가고 싶지. 누구나 다 가고 싶지 않아. 좋은 환경에서 연구해서. ICCB 가서 잘 프로모션 해봐. 학회 취업이 제일 쉬운 것 같더라. 인턴 지원보다. 근데 여기 그 저녁에 와 씨. 이 정도 그거 도움 안 되는데. 그래? 사람들 도움 더 도와줄 수 있어. 난 약간 스폴리어스 콜레지 이거 약간 좀 디텍션이랑 너무 관련도 커 보이고 RL이랑도 관련도 많아 보이고. 진짜? 내가 이걸 몰랐어. 그러니까 컨티뉴 러닝이랑 되게 관련이 많은 것 같거든. 컨티뉴런이 왜냐면 처음에 어떤 이상한 스퍼리어스 콜레이션을 배워버리면 좀 각인이 크게 되면 새롭게 들어오는 데이터에 뭐 스퍼리어스 콜레이션 생기면 당연히 OOD에서 성능이 떨어지잖아. 뭐 스퍼리어스 콜레이션 생긴다, OOD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떨어진다, 아니면 약간의 쉬프트만 있어도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다음에 들어오는 스트림 오브 데이터에 대해서 빠르게 학습을 해야 된다. 학습을 못하니까. 고별 세미나 한번 나중에 고별 세미나 박사님 강의를 많이 하셨는데. 네, 졸업 논문을 한번 이게 고별 해서 세미나죠? 졸업 논문 한번 해서 졸업 논문을 그거 열려 있잖아, 링크. 디펜스가 디펜스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졸업하는 사람도 한 번씩 자기 졸업 논문 그 얘기하면 안 돼. 우리 엘리베이터. 이상한 문화를 또 만들고 그래요. 교수님한테 건의 드려요. 진짜. 내가 건의하면 드려요. 그 뭐냐, 디펜스 싫어. 교수님한테 한번 건의 드려요. 재밌겠다. 재밌겠다. 재미없어. 너무 재밌어. 교수한테 랩 세미나 언제 졸업이지? 몰라. 나도 모르겠어. 이번이 다음 어때요? 2월이지. 우리가 이번 세미나가 10월인가 끝나니까. 그러니까 딱 12월 달이죠. 이상한 얘기를 해요. 너무 좋다. 너무 좋은 것 같아. 성은이를 한 번씩. 몇 시간 해? 그럼 2시간? 디펜스. 디펜스는 그냥 연구실 디펜스. 연구실에 뭐해야 돼? 질문이 끝났다. 이상한 반장님 말고. 만들기 못하면 좋은데? 한 달 동안 같이 있을 때. 집에 못 가는 거? 전체 메일 한번 딱 날리고 이제 답이한 톡 해가지고 이제 졸업생들도 부르고. 점수 리 해가지고 이제 딱 끝인데 각자 연구. 히바이어싱 앤 로버스트니스로 적어줬다고. 내가 아주 긍정적으로 교수님께 건의를 드려야겠다. 네, 좋아요. 저는 그날 바빠서 못 올 것 같아요. 뭐 교수님은 디펜스 들어가셨으니까. 디펜스도 주모로 참석하시는 게 소문이. 나는 1년만 하는 거. 일단 진짜 시범 운영은 해보고.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하면 되니까. 이건 누구 빌 거? 카이스트야 링크? 왜 어떻게 안 되지? 채팅 뭐예요? 너무 궁금한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분의 프라이버시 지켜줘. 채팅은 보통 브로드캐스트 말한 거 아니야? 내가 아는 거 아니야? 소식 안 쓰셨네. 교육대에서 나온 거. 아니. 아, 재소서? 어디죠? 헐커원이에요. 카이스트의 얘기야. 벌써 디펜스 하는 게. 왜 그러는 거야, 다들? 어디 사람 궁금해. 어디서 오늘 메일 연락 건데 일반 장학생도 세미나 들어가신다고. 아, 23년도 입학생. 뭐 시작할까요, 혹시인데?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논문은 이제 Last Layer Retraining is Sufficient for Robustness to Spurious Correlation 이라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은 이제 IEEE 2003년에 이제 업데이트된 논문이고 그 노터블 25%인가 아마 스포트라이트에 준하는 그걸 받은 논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논문이 뭐 하는지부터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태스크는 이제 Spurious Correlation을 이제 해결을 하는 논문이 되겠고요. 그 Spurious Correlation 혹은 뭐 데이터셋 바이어스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이 태스크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오늘 또 어떻게 제가 일단은 모델이 이제 Spurious Correlation에 이제 빠질 수 있는데 이게 그 Spurious Correlation 뭐냐면 저희가 이제 원하는 그 모델이 진짜 맞춰야 되는 그 클래스를 이제 타겟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 타겟 클래스가 어떤 그 특정한 바이스 어트리뷰트과의 어떤 저희가 원하지 않는 코릴레이션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바이어스 어트리뷰트이 이 타겟 클래스보다 배우기 쉬워가지고 이 바이어스 어트리뷰트이 의도치 않게 이 타겟 클래스랑 항상 등장해야 되는 건 아닌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자주 등장을 해가지고 모델이 그 타겟 클래스를 보고 그 클래스를 프리딕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바이어스 어트리뷰트를 보고 그 프리딕션을 이제 하는 건데 이제 데이터셋으로 이제 워터보드 데이터셋이라는 데이터셋을 좀 많이 쓰는데 이제 이 워터보드 데이터셋이 뭐냐면 저희가 맞춰야 되는 거는 이 랜드버드 혹은 이 워터보드가 이제 저희가 원하는 그 타겟 이제 클래스가 되는데 여기서 그 바이어스 어트리뷰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랜드버드의 백그라운드, 워터보드의 백그라운드가 이제 바이어스 어트리뷰트이 되네요. 그래서 보통은 랜드버드가 랜드에 살고 워터보드가 워터에 이제 살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바이어스 어트리뷰트이 이제 easy to learn 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버드의 워터버드를 판단하거나 랜드버드를 판단하는데 뭐 불이나 이제 그런 그 버드의 쉐입을 배우는 게 아니라 백그라운드를 그냥 배워버려가지고 랜드를 보면은 바로 랜드버드라고 찍고 워터를 보면 바로 워터버드라고 찍어가지고 이런 이제 랜드에 사는 워터버드나 워터에 사는 랜드버드를 이제 못 맞추는 그런 이제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른쪽 표가 이제 그걸 타겟 클래스랑 바이어스 어트리뷰트를 좀 나눈 건데 이제 그룹 혹은 이제 바이어스 얼라인 샘플, 바이어스 컴피팅 샘플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게 뭐냐면 이 머저리티 그룹이 이제 대부분 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바이어스 어트리뷰트이 있는 그 데이터 샘플을 머저리티 그룹 혹은 바이어스 얼라인 샘플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그 반대 케이스 우리가 이제 쉽게 볼 수 없는 애들을 마이너리티 그룹 혹은 바이어스 컴피팅 샘플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실험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마이너리티 그룹 혹은 바이어스 컴피팅 샘플을 비율을 이제 조절을 해가면서 그 데이터셋 안에 몇 퍼센트의 마이너리티 그룹이 있는지에 따라서 좀 실험을 달리합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데 그 여기서의 문제점은 이제 랜드에 사는 워터버드 혹은 워터에 사는 랜드버드 같은 그런 마이너리티 그룹에 대한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데 요거에 대한 성능을 좀 올리자. 다시 말하면은 이제 스프리스 컬레이션에 이제
regardless of superior correlation의 로버스트한 prediction을 이제 만들어내자라는 게 이제 이 테스트의 최종적인 골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그 세팅에서의 가장 큰 어썸션은 우리가 밸리데이션 셋이나 이제 테스트 셋에서 우리가 잘하고 싶은 그 마이너리티 그룹은 알아요. 근데 트레인 셋에서 우리가 어떤 게 머저리티 그룹이고 어떤 게 마이너리티 그룹인지 모르는 게 좀 가장 큰 어썸션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보셨던 테이블은 이제 이렇게 잘라져 있었는데 바이스 어트리뷰트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이제 밸리데이션 셋이랑 테스트 셋은 알 수 있다고 하지만 트레인 셋에 한해서는 저희가 이제 타겟 클래스에 대한 레이블만 있고 어떤 샘플이 이제 바이스 어트리뷰트이 뭔지는 이제 모른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오늘 가져온 이유는 사실 이 논문 메소드는 정말 간단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논문을 가져온 이유는 이 논문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 메시지가 디바이싱뿐만 아니라 디지나 뭐 롱테일이나 뭐 다른 데서도 많이 쓰이고 효과도 좀 되게 좋고 좀 신기했어가지고 그래서 좀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그러면 이 논문에서 뭘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이제 기존의 메소드들은 바이어스 데이터셋이 있으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인트린식 애트리뷰트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될 그 애트리뷰트 인트린식 애트리뷰트라고 하고 그 바이어스 애트리뷰트 어떻게 뭐 뽑아가지고 인트린식 애트리뷰트만 배우게 좀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얘네가 이제 발견한 건 뭐냐면 바이어스된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모델도 여전히 그 코어 피처 혹은 인트린식 애트리뷰트를 배우더라라는 게 이제 이 논문의 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혹은 이 실험을 통해서 이거 알았겠지만 네 가지 세팅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좀 진행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밸런스드라고 하는 거는 요 G1, G2, G3, G4가 다 이제 골고루 뭐 50%지만 한 타겟 클래스 기준으로 이 퍼센트가 써져 있는 거라서 뭐 25, 25, 25, 25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스프레스 콜레이션 안 빠지게 되겠죠. 거기서는 이제 보통 스프레스 콜레이션은 특정 그 그룹이 많이 있어가지고 특정 그 그룹에 이제 많이 있는데 그 그룹을 보니까 배우기 쉬운 그 어트리뷰트를 이제 선택해가지고 그것만 이제 배우게 되기 때문에 점점 스프레스 콜레이션에 빠지게 되는 건데 이게 밸런스가 되어 있으면 스프레스 콜레이션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리지널 95%, 오리지널 100%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마이너리티 그룹의 이제 비율을 조절을 해가면서 보통 좀 실험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머저리티 그룹 혹은 머저리티 그룹이 95% 그리고 머저리티 그룹이 100%인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마이너리티 그룹이 아예 없고 뭐 거의 GG 세팅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사실 이 실험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 백그라운드를 아예 빼고 그 포그라운드 즉 그 새 모양이 있고 그 뒤에는 이제 뭐 유니폼한 백그라운드를 입히는 그렇게 이제 트레인셋을 네 가지로 좀 구성을 해서 좀 실험을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밸리데이션 셋이랑 테스트 셋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각 그룹마다 샘플의 개수가 모두 같다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 25%로 이제 알고 있고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보통 어떻게 리포팅을 하냐면 워스트 어큐러시랑 이제 민 어큐러시를 리포팅을 해요. 그래서 워스트 어큐러시는 얼마고 그랬을 때 민 어큐러시에 대한 트레이드오프는 최소화시켰다라는 형태로 이제 그 리포팅을 좀 진행을 하는데 이 실험에서는 일단 워스트 어큐러시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워스트 어큐러시는 뭐 G2나 G3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G1, G2, G3, G4에 대한 각 그룹의 어큐러시를 뽑고 거기서 이제 워스트한 그룹 어큐러시를 이제 리포팅을 보통 하고 요게 사실 이쪽 세팅에서 가장 중요한 어큐러시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논문에서 얘기하기를 요 오리지널 95%랑 100%는 이제 바이어스된 데이터셋이죠. 바이어스된 데이터셋으로 보면은 요 워스트 어큐러시가 그 원래 우리가 알다시피 오리지널 세팅에서는 굉장히 못한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바이어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거는 이제 잘 못하는 세팅이 맞는데 근데 여기서 좀 얘네들이 좀 발견한 건 뭐냐면 그 백그라운드를 싹 빼보니까 요 FC 온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그라운드 그 세만 있는데 테스트 셋에 세만 있는 그 샘플들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얘네가 성능이 되게 좋더라라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이어스된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했지만 얘네가 여전히 그 새를 배우기는 배웠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 피처를 사용하지 못했을 뿐이다 라는 게 이게 좀 되게 핵심적인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뭐 still learn core features even with bias train sets 요거를 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요 피처들을 어떻게 좀 잘 살릴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얘네들의 네,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기존 게 기존 거는 기존 거는 다 디바이스 한 데이터셋에서 썼다고 해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기존은 바이스된 데이터셋에서 예를 들어서 G1, G2, G3, G4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요거를 어떻게 좀 찾아서 레이블이 없잖아요. 그럼 요걸 어떤 형태로 찾아서 그에 대한 로스 펑션을 리웨이팅을 업웨이트를 해주고 G1, G4는 이제 다운웨이트를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G1, G2, G3, G4 그냥 있는 걸로 그냥 학습을 해도 얘네는 그냥 새에 대한 정보는 잘 배우는데 우리가 그걸 활용하지 못했을 뿐이다 라는 게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트레인 쪽에 있는 어떤 분포를 바꿔서 했던 게 옛날 거인 거예요? 트레이는 그냥 있는데 로스 밸류를 좀 바꾼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랜드에 산 랜드버드랑 워터에 산 워터버드는 로스를 좀 낮춰주고 워터에 산 랜드버드나 랜드에 산 워터버드는 로스를 키워주면은 모델이 그거에 더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디바이스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데 얘네는 그 과정 필요 없이 그냥 학습을 했는데도 버드라는 그 정보를 잘 캐치하더라라는 게 이 실험이에요. 네, 요게 사실 좀 되게 중요한 발견인데 그래서 네, 요 질문이 그래서 이제 그 바이오스탠 이제 피처 익스트랙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요게 아까 요렇게 이제 잘 맞출 수 있잖아요. 우리가 테스트 셋을 이렇게 조작은 할 수 없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좀 히든 코어 피처를 이제 좀 엠페사이즈를 할 수 없을까라는 게 이제 얘네들의 질문이었고 그러면은 바이스텐 피처의 마지막 라스트 클래시파이어를 이용을 해서 그 코어 피처들을 엠페사이즈를 해보자라는 게 얘네들의 메소드입니다. 네, 혹시 메소드 넘어가기 전에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저 궁금한 거 혹시 질문해도 되나요? 네네네. 근데 테스트 셋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뒤에 백그라운드를 제거를 한 거를 학습할 때 못 봤는데, 그럼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도 이거는 학습을 안 한 건데 잘하는 게 약간 오히려 더 신기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혹시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DG로도 좀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냥 백그라운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도메인 시프트가 발생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잘하느냐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좀 의아해서. 음, 뭐 말씀하신 포인트가 이해는 가는 게 요 FG 온리 요 세팅이 제일 성능이 좋고 나머지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뭐 아무래도 인트리nsik 애트리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를 맞추는데 버드가 공통적으로 있고 요거를 맞추는데 버드가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뭐 그 버드라는 특징이 그 유니폼한 백그라운드가 주는 어떤 도메인 시프트보다는 더 강했기 때문에 뭐 잘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말씀하신 그 포인트는 여기서 좀 드러나는 것 같긴 하네요. 약간 궁금했던 게, 그러면은 사실,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를 보고 랜드버드라고 그냥 클래시파이어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CNN의 그러니까 인코더의 피처 중에 랜드라는 백그라운드 혹은 워터라는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웨이트가 되게 많이 실려 있어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걸 텐데, 그럼 지금 그러니까 오리지널이나 저 2번, 3번 세팅에서 테스트 데이터 저렇게 쟀었을 때 얘네가 어떠한 조작 없이 저렇게 성능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약간 신기하다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웨이트가 작더라도 그 백그라운드를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포그라운드에 대한 웨이트들을 사용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셋 저거에 대해 따로 파인튠이나 리니어 프로빙 없이 그냥 저 성능이 나온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셋 네. 질문인데 네. 랜드버드라는 거랑 워터버드 이 두 가지 클래스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새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그거를 랜드버드 그 랜드에 사는 랜드버드로 묶어놓고 워터에 사는 워터버드로 묶어놔서 사람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좀 프리프로세싱을 한 거예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세팅이고.
그래서 뭐 사실 메소드는 정말 간단하긴 한데요. 일단은 뭐 투스테이지 프레임워크이 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프레임워크는 이제 뭐 요 ERM 뭐 DG나 뭐 요쪽 하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ERM이라고 해서 뭐 임피리컬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이라고 이름 붙여놨는데 뭐 사실 뭐 별거 없고 그냥 스탠더드 크로스 엔트로피로 그냥 학습을 한 걸 ERM이라고 많이 좀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스테이지 때는 이제 모델을 이제 바이스드 데이터셋 D로 저희가 그냥 원래 갖고 있었던 바이스드 데이터셋 D로 그냥 ERM을 이제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바이스드 피처 익스트랙터나 그 다음에 바이스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앱시 레이어가 이제 두 개를 얻죠. 그렇게 이제 앱시 레이어랑 그 이전 거를 이제 피처 익스트랙터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 뒤에 있는 그 클래시파이어 버리고 피처 익스트랙터를 프리즈 시키고 그 FC 레이어를 다시 리이니셜라이즈를 하고 걔만을 이제 업데이트를 합니다. 걔만을 업데이트를 하는데 요게 이제 또 좀 되게 중요한 좀 강한 어썸션인데 요거를 할 때 언바이스드 셋을 써야 돼. 언바이스드 셋을 이제 그럼 어디서 얻느냐? 요건 밸리데이션 셋에서 얻습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 셋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절반해서 절반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한 데 쓰고 절반은 얘 학습하는 데 써요. 근데 이게 여기서 처음 시도한 건 아니고 이쪽에서 좀 되게 유명한 논문인 LFF라는 논문이 있는데 Learning from Failure라는 논문. 아까 제가 준호님께 설명드렸던 뭐 로스 낮추고 로스 높이고 그게 그 논문에서 나온 건데 그 1저자분이 쓴 또 다른 논문인 이제 SSA라는 논문에서 요거를 이제 반 쪼개가지고 그 밸리데이션 셋을 어떤 형태로 좀 학습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따라 한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 요게 이제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좀 강한 어썸션이 되기는 하지만 요거를 이제 리웨이팅 데이터라고 이제 표현한 요 언바이스 셋을 가지고 이제 저 그 피처를 이제 가지고 이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퓨샷 러닝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저 unbiased validation, small unbiased validation set 사용한다는 것을 뭐 그렇게 강한 어썸션인가에 대한 생각도 들긴 하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요 세팅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게 도메인 시프트가 다 해당하는 얘기겠지만 우리가 테스트할 거를 모르는데 트레인 때는 테스트할 걸 모르는데 그냥 이게 사실은 밸리데이션 셋이 없으면 학습이 안 되는 세팅이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가 돼야지만 이제 가능한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그 G1, G2, G3 뭐 이게 나누는 그러니까 그 무슨 어트리뷰터죠? 슈페리어스 어트리뷰터구나? 뭐 바이어스 주변 그거까지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습할 때는 그 정보를 쓸 수 없는데 평가할 때는 그 정보가 필요해야 평가가 가능하고 얘는 학습할 때조차 우리가 쓸 수 없다고 다들 가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일단 좀 가져와서 써야지 얘가 좀 성능이 나오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저는 좀 강한 가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보면 랜드랑 그 워터 그 백그라운드가 뭔가 스피리어스라고 저희가 알고 있고 맞아요. 그거 아니까 이제 베이데이션에서 그거 다 밸런스 맞추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행위를 한다는 건 일단은 내가 뭔가 지금 이 도메인에서 뭐가 스피리어스다고 느끼고 있는데 맞아요. 그걸 트레인에 전혀 안 쓰고 있다는 거가 조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맞아요. 그냥 그걸 알면 사실 트레인 때 하면 되는 건데 우리 일단 그러네요. 또 학습할 때는 또 테스트 못 봤다고 치고 그냥 아무런 바이어스 레이블 그냥 정보 없이 해보겠다가 또 영구적인 그런 접근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항상 상충이 좀 있긴 해요. 이 세팅. 그래서 좀 궁금한 게 그 바이어스 밸리데이션 쓰는 논문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때도 모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초창기 논문들은 바이어스 레이블 혹은 그룹 레이블을 아예 명시적으로 썼고 그 다음부터 나왔던 논문들은 안 썼고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그럼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어떻게 하지? 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럼 어쨌든 밸리데이션 셋 테스트에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밸리데이션 셋에서 절반 떼어와서 써보자가 SSA. 이게 좀 구조적으로 좀 되게 어려운데 계속 약간 그 흐름이 좀 결국에는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성능 높이는데 좀 써보자가 SSA예요. 그걸 좀 발전시킨 게 이거.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이게 소정의 레이블 데이터가 더 레이블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차원에서 약간 퓨샷 러닝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 언레이블 데이터를 열심히 뭔가 배우고 소정의 레이블 데이터로 뭔가 파인 튜닝을 조금 하는 그런 맞아요. 퓨샷의 세팅이 아닌가를 저는 좀 그래도 여전히 그 스피리어스 콜레이션, 스피리어스 어트리뷰트를 뭔가 내가 인지하고 있다는 것부터가 좀
그러니까 이제 몇 개, 그렇죠. 이건 몇 개의 네임조차도 알기 힘든 그- 세팅인 건데. 애초에 그걸 알고 있으면은 처음 학습할 때부터 맞아요. 그 뭔가는 알고 있어요. 랜드랑 워터를 뭔가 지우려는 시도를 했을 것 같아요. 맞아. 그 스피러스 어떻게 알고 있으면. 근데 그러면 만약 스피러스 어트리뷰트 사용하지 않는 방향에서 언바이스 밸리데이션 데이터셋 대신에 그냥 포그라운드 데이터셋으로 파인튜닝하면 안 돼요? 뭐 그게 뭐 사실 준우님 말씀하신 그 바이오스템 파일 널리지를 쓰는 네. 거기는 그것도 어쨌든 백그라운드에 뭔가 이게 시크릿가 있다라는 그게 생각이 있으니까 그거를 지금 트레인 때 써버리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이 논문은 그냥 좀 재밌는 파인딩을 알아낸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 다른 논문에서는 좀 논리 전개가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미터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을 때 언바이어스 밸리데이션 셋을 쓰는 정당성을 그러니까 뭐 그냥 이거는 왜 그래 왜 질문했냐면 약간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거에도 아 이게 제로샷인데 또 밸리데이션이 있어야 하이퍼 파라미터를 뭘 하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사실 도메인 시프트 있는 연구들은 다 그게 이슈가 있죠. 네, 그러면 그걸 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써야 돼가지고 말을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걸 고민을 했는데 아니 뭐 정수님의 그러니까 정수님의 논리라 그러니까 저는 명시하지 않았죠. 아 그냥 네. 무유야 무야 네, 왜냐면은 명시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오라클 튜닝 다시 한번 테스트 튜닝을 해야지 기존 논문들의 성능이 나왔어요. 그 말은 그죠. 뭐 비슷한 상황이었겠다. 그러면은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네, 뭐 약간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공정 경쟁이 어디까지가 공정 경쟁인가? 나만 공정하면 공정 경쟁인가? 아니면 걔네가 했으니 나도 해도 되는 게 공정 경쟁이 이거는 좀 되게 어려운 질문 같은데 도메인 시프트 상에서 뭐 그 밸리데이션 셋이란 건 사실 그 타깃 도메인, 타깃 디스트리뷰션을 아는 그게 명확히 요거를 쓰자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사실 다 암묵적으로 좀 그냥 테스트 셋에 좀 하는 게 아닌가. 그 저번 주에 그 혜수님 발표하신 게 딱 그거를 지적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그냥 오라클 쓰자라는 게 약간 결론처럼 얘기가 좀 됐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명확하게 할 수가 없으니 일단은 뭐 오라클을 쓰자라는 게 약간은 거기서 내린 결론 같았거든요. 하나만 더 저는 그 밸리데이션 테스트는 나눠져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본 논문들은 그러니까 다른 도메인이긴 하지만 테스트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거든요. 네, 뭐 혹시 그런 것도 보셨나요? 아니, 그냥 그런 게 사실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더 많죠. 네, 제 생각에. 그리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면은 이건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 네. 얘기를 안 하면 사실 테스트 셋을 쓴 것 같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 애들은 밸리데이션 셋을 뭐 프리프로세싱해서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좀 그 서플리에 쓰기는 하는데 왜 저는 뭐라는 밸리데이션이 있는 게 더 어색하고 테스트로 오히려 튜닝하는 게 그냥 내가 테스트 타임에 좀 했다. 약간 내가 실제로 써보면서 그렇죠. 약간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같긴 한데 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그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다시 결국은 언바이어스드 데이터셋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그 웨이트가 그럼 결국 특정 백그라운드 피처에 좀 집중을 해 있는 거니까, 웨이트 밸런싱 같은 것만 조금만 해줘도 나아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이런 거는 워킹하지 않는 걸까요? 롱테일 쪽에서 정확히 있거든요. 그 디커플링,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뭐 이렇게 시작하는 논문인데 맞습니다. 그거를 알고 사실 말하는 거긴 했습니다. 네네네. 요게 딱 그 세팅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아이디어가 사실 롱테일 쪽에서도 있었고 디지 쪽에서도 있었고 뭐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그 세팅에 맞춰서 말씀하신 저기서는 롱테일 쪽에서는 그 웨이트가 그 헤드 쪽 진짜 프리퀀시가 높은 그 클래스의 웨이트가 높고 그 테일 쪽 거기에 그 웨이트가 낮아가지고 요것만 다시 노멀라이즈 형태로 맞춰주기만 해도 성능이 많이 올라가서 말씀하신 게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바이어스가 헤드일 거고 그 코어가 이제 테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다른 데이터셋도 있나요? 다른 데이터셋은 이제 뭐 워터보드 있고 셀러베이는 이제 머리색이 타겟 클래스고 젠더가 바이어스예요.
또 자기적인 아니 자기적인 그게 좀 말을 궁금해가지고 그 뭐지 약간 그러니까 스피어스 코리에이션이 데이터 그러니까 워터보드 이런 거 딱 봐도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스피어스 코리에이션이 있나 해가지고. 그 NLP 쪽도 얘네가 싫어하거든. 근데 NLP 쪽은 뭐 지금 말씀드리자면 뭐 저는 뭐 NLP 사실 잘 몰라서 그런데 요 NL Natural Language Inference가 뭐 프리미스랑 하이포테시스 간의 관계를 이제 맞추는 그래서 first sentence가 프리미스고 그 second sentence가 이제 하이포테시스면은 이게 뭐 긍정, 부정, 뭐 중립 요거를 이제 맞추는 그런 게 있고 그럼 여기서는 no, never 이런 게 contradiction이랑 굉장히 correlation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뭐 요런 게 조금 더 리얼 세팅에 좀 가까운 것 같고 요 civil comments 같은 경우에는 요 그 커멘트들 있잖아요. 뭐 댓글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요런 게 턱식한지 non 턱식한지를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특정한 데모그래픽 아이덴티티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있으면 뭐 화이트랑 뭐 좀 턱식한 게 좀 뭐 콜레이션 있다거나 뭐 약간 요런 게 또 NLP에서 좀 네, 콜레이션 데이터셋으로 좀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얘네 때는 언바이어스 데이터 어떻게 구성해야 돼? 근데 요게 데이터셋이 워낙 많아서 그거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자르고 뭐 워터보드랑 똑같아요. 워터보드 데이터셋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걸 좀 자르고 그냥 프리프로세싱을 다 미리 해줘요. 그러니까 트레인, 바이어스 몇 프로, 밸리드, 테스트 다 균일하게 요거는 다 프리프로세싱 미리 해줘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러니까 이걸 했던 이게 또 똑같은 건지 좀 흐름으로 갈 것 같긴 한데. 그 바이어스 칩을 알죠. 바이어스 칩을 알고.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내가 모르는 데이터셋 도메인 갔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이 방법을 쓰고 싶으면 결국에는 내가 알게 돼야 되잖아요. 밸리데이션으로 학습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럼 거기서 약간 좀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결국에 이 학습은 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죠. 밸리데이션 셋의 그 언바이스한 밸리데이션 셋이 절반 정도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러니까 애초에 가정을 내가 하나 깔고 가야 학습 자체가 가능한 세팅인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이가 내가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대충 이게 좀 스피리스 있을 것 같아 하면은 그때 언바이스 그 밸리데이션이 구축이 되고 맞아요. 그럼 그때 이것도 학습 쭉쭉 되고. 네. 근데 그 LFF랑 논문이 진짜 되게 세미나는 웍이거든요. 그래서 그 남주현님의 웍인데 그 SSA 그 저자. 근데 그 웍은 뭐냐면 로스가 빨리 떨어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배우기 쉬운 애들이니까 그거는 바이어스를 일으킨 애들이다. 그리고 로스가 천천히 떨어지는 애들은 바이어스 없는 샘플이라서 걔네들을 로스를 세게 걸어주면 된다. 여기서는 바이어스 레벨이 전혀 필요 그게 없어요. 좀 더 그 쓸 수 있는. 근데 그거의 또 단점은 뭐냐면 그게 로스가 빨리 떨어진다고 해서 이게 바이오스탄 데이터셋에 한정돼서 맞는 얘기인데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 샘플이라서 진짜 그게 필요한 샘플이라서 로스가 빨리 떨어지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노이즈 레이블링 리터처들은 보통 로스가 빨리 떨어지는 애들은 클린 샘플, 로스가 천천히 떨어지는 애들은 노이즈 샘플로 또 간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팅에 따라서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네, 약간 그런 한계들이 좀 여전히 있어요. 이쪽. 그래서 뭔가 쉽게 배우는 게 나쁘다라는 게 좀 더 그 많이 좀 받아들이지 않네. 맞아요. easy to learn 한 게 결국엔 바이어스 줍일 거다. 바이어스된 데이터셋 안에서 한해서. 네, 일단 알겠습니다. 새들을 바다버드랑 땅버드로 나누지 않고 그냥 클래스 원래 새 종류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면은 저는 완화가 될 것 같아서 더 스프레스한 부분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그거는 아마 말씀하신 대로 바이어스가 안 될 거라서 그러니까 바이어스된 상황을 가정을 하고 저희가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풀프로세싱을 안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일부러 바이어스가 되는 세팅을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NLP 쪽에서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 특정 단어가 딱 한 번 등장을 해서 학습을 했다라고 하면 그 해당 문장이랑 관련됐을 때만 사용이 되도록 학습이 될 텐데 이런 극단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 대해서 이런 바이어스 된 부분에 대한 연구를 활용을 할 수 있을지 대한 점도 그러니까 극단적이지 않으면 어쩌면 바이어스 자체가 안 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서
그냥 약간 하드 샘플에 가깝지 뭔가 저잘 모르겠네 그 그 세팅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 요거는 하여튼 표면적으로 내가 그 바이어스가 뭔지 모른다고 가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도 트레이닝 예, 때 예, 예, 트레이닝 때 그러면은 그거 했을 때 얘의 디바이어싱 성능하고 내가 바이어스가 뭔지 알고 학습 때도 알고 그거를 고치는 그런 웍들의 성능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좋아요? 그거는 무조건 알고 하는 게 무조건 더 좋은데 네. 그게 그룹 디아거든요. 네. 이게 지금 보시는 그룹 인포가 이거 촉 체크를 항상 해줘요. 네. 그래서 트레인 때 이걸 썼다가 이제 그룹 디아인데 얘가 거의 좀 어퍼바운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얘네가 DFR이 뭐 가끔 좀 이기고 있다까지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그룹 디아로의 성능을 이기는 거는 뭐 굉장히 어렵기는 해요. 제가 그 돌려봤을 때도 성능이 진짜 좋아서. 좀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게 레이블링이 돼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G2, G3를 명시적으로 업데이트를 편하게 할 수 있죠. G2, G3가 뭔지 아니까 그때는. 그런 연구는 없어요. 그러니까 트레인 데이터 셋이 이건 바이어스 샘플 뭐 메저리티 클래스가 아니다라는 그 어트리뷰트이 있다 없다 레이블링까지는 안 돼 있더라도 내가 바이어스가 뭔지는 알고 시작하는 그런 연구는 없나요? 그게 이제 저희 선배 중에 강효진 님이 쓰신 니바이어스라는 논문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뭘 하는 거냐면 그 컬러 바이어스 내가 해결하겠다. 텍스처 바이어스 내가 해결하겠다. 이렇게 정하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FB랑 보통 FD를 두고 이제 학습을 진행하는데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써야 될 모델은 이제 FT인데 FB는 뭘 하냐면 얘가 그 컬러랑 텍스처에 완전 오버피팅이 되게끔 만들어서 이 FT의 레프레젠테이션이 FB로부터 멀리 도망가게끔 하거든요. 그러면 FB는 어떻게 컬러랑 이제 텍스처 오리엔트 되냐 하면은 리세티브 필드를 완전 좁혀놔줘요. 그럼 얘는 쉐입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그 조그만 그 픽셀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텍스처나 컬러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게 이제 프라이어 널리지를 썼다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리바이어스라는 논문이었고 이렇게 그룹 레이블을 쓰는 게 이제 바이어스 레이블을 썼다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그룹 디아로가 있습니다. 요 논문도 좀 프라이어 널리지를 썼다고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얘들하고 성능이 그게 어떨까? 이 SSA가 네. 약간은 좀 돌연변이 같은 게 원래는 요 체크가 요것만 있었는데 얘가 요거 하나 더 만들거든요. 요건 밸리데이션을 절반을 썼다라고 하고 그래서 얘네도 요거를 이제 따라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트레인셋은 없지만 밸리데이션을 썼기 때문에 우리 트레인셋에서 뭔가 프라이어 널리지 쓰진 않았다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아다르 어다르 여기서 밸리데이션 절반만 쓰면은 거기서 찾은 하이퍼 파라미터가 뭔가 최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전체 쓰는 네. 뭐 그거는 감사하는 거죠. 왜냐면은 그 절반 써가지고 트레인셋 하는 게 훨씬 더 얘네한테는 이득이니까. 뭐 그런 것도 혹시 보여주나요? 전체 했을 때 하이퍼 파라미터랑 절반 썼을 때. 그게 얘네가 했던 실험 중에서 요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벨이 그 진짜 절반 밸리데이션 써서 한 거고 요 트레인이 그냥 트레인셋으로 이제 그 리웨이팅 데이터를 쓴 건데 요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할 때 밸리데이션 전체를 아마 쓰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뭐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어떻게든 이 세팅이 좀 말이 좀 이점이 있는 거로 디펜스를 하고 싶을 때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나 싶어서 좀 생각해 보는데 어쨌든 저 밸리데이션 셋을 구성을 할 때 어쨌든 트레인보다는 훨씬 더 데이터 수가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작업을 하기 되게 좀 코스트가 많이 안 드는 그 셋일 수 있고요. 근데 내가 뭔가 이제 좀 그 돌려보다 보니까 약간 조금 추측이 가는데 그걸 트레인 셋에 반영해서 하기에는 너무 많은 그 코스트가 들 것 같고 레이블링 하는 게 트레인셋에서 뭐 그것도 그렇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어쨌든 학습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지금 얘는 그걸 모르고 학습을 시켜놓은 거잖아요. 네. 무슨 프리트레인 모델 만들듯이. 네,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뭔가 스피드런 쓰는 거 발견했는데 그거를 반영해서 다시 학습하기는 너무 오버헤드가 크고. 네. 근데 그냥 단순히 저 리니어만 빼가지고 언바이스
내가 좀 의심 가는 걸 해서 구성해본 다음에 돌려봤을 때 대선이 되면은 뭐 좀 적은 비용으로 디바이싱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을까? 약간 좀 이런 논리가 먹힐까 좀 그 적은 비용의 얘기는 있기는 해요. 아, 그래요? 되게 심플하고 적은 비용을 할 수 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백프롭을 익스트랙터는 프리즈 시키니까 백프롭을 리니어까지만 하면 되니까 엄청 학습이 빠르기는 할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가지고 뭐 결국에 저거가 마지막 단만 그 프리스키고 마지막 단만 하는 거면은 여기 프리팀 모두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 디바이싱도 메소드 쓸 수 있으면서 미리 내가 트레이닝했던 거 다시 안 고쳐도 되고. 네. 그럼 그거 좀 장점 같기도. 다른 디바이스 메소드로 학습한 피처 익스트랙터를 가지고 이거를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냥 얘는 언바이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학습 신고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미지는 그냥 학습한 거 들고 와가지고 근데 내 생각에는 이거 좀 샘플 보다 보니까 이거 스ペース이거 있을 것 같네 하는 애들만 조금 베리션 구성해가지고 뒷단 리니어만 좀 학습을 시키면은 내가 굳이 프리템 모델들 막 그 스페이스 구성 의심 가는 거 막 반영해가지고 학습 새로 시킬 필요 없고 그냥 조금만 써서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시도를 뭐 그게 진짜 뭐 내 가정이 맞을지는 안 맞을지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도하는 비용 자체가 좀 저렴하죠. 그 준우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요거 그냥 이미지넷 그 오프 더 쉘프 프리트렌드 모델을 가지고도 실험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뭐 ERM이랑 비교했을 때 성능이 많이 올라서 뭐 평균은 뭐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게 어느 정도 맞긴 합니다. 네. 근데 뭐 여기서 보시면 뭐 뒤에서 말을 했는데 바이스단 체인셋으로 파인 튜닝 한 게 뭐 여전히 더 좋기는 해. 이미지넷 그냥 가져와서 쓰는 것보다. 논리면 충분히 설득이 될 것 같은데. 아까 동현님이 말한 거랑 동현님이 같은 말한 말이고 그냥 소중히 레이블 데이터가 있다. 써먹자. 근데 뭐 그렇게 SSA 같은 놈이 나온 게 진짜 그게 더 리얼리스틱 해가지고 그런 거 같기는. 그치 실제로 디플로이 할 건데 뭐 할 수 있는 것까지 해보겠지. 맞아요. 실제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긴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냥 싶은데. 잘하길 바라는 건 오만한 생각일 테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이 메소드에 대해서 뭐 다 거의 다 이해를 하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뭐 한마디로 그냥 질문 하나 있는데 네. 뭐 포그라운드 온리가 한 95% 정확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다른 지금 DFR 뭐야 92%? 3% 정도 나왔는데 그룹 디어로가 92? 네네. 그룹 디어로가 어떤 방법이길래 포그라운드 온리보다 한 3% 떨어지는 그룹 디아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첫 번째로는 뭐 그룹 1, 2, 3, 4가 있잖아요. 그럼 뭐 이게 뭐 40%, 10% 이렇게 하면은 뭐 얘를 10%, 40%, 10%로 로스 밸류를 리웨이팅을 해줘요. 약간 이런 형태로 로스 리웨이팅을 그 클래스 개수에 맞춰서 해주거든요. 클래스 개수의 역수로.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마이너리티 그룹인데 얘네들한테 로스가 더 많이 흐를 수 있도록 해주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L2 레귤러라이즈를 걸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웨이트 자체가 이제 제로 벡터에서부터 많이 멀어지지 않게 해가지고 보통 이제 바이어스가 된다는 게 어떤 특정 피처에 오버피팅이 되는 건데 그거를 L2 레귤라이제이션 걸어줘가지고 요것도 성능이 좀 되게 크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 요거랑 이제 합쳐지면서 뭐 성능이 되게 좋은 그런 거. 그리고 아마 더 다른 모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 두 가지 보는데 그래가지고 어디셔널 모듈로 요 부분이 살짝 좀 아쉬웠는데 뭐 제가 일단 결과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것 같긴 한데 어디셔널 모듈을 얘네 프로포스 메소드가 아닌 어디셔널 모듈이 생각보다 좀 되게 성능이 좋아요. 이게 뭐냐면 그 여러 번 돌려가지고 그 웨이트를 평균치거든요. 그 민호님 예전에 발표하신 그 모델수 같은 형태로 웨이트 평균치고 두 번째는 얘네도 스트롱 레귤러라이제이션을 걸어주는데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롱 에런이 뭐 얼만큼 해야 스트롱한 거예요? 스트롱이라고 할 정도면 뭔가
저 DER 좀더 많이 좀 보고 뭐 싶어가지고. 그거는 뭐죠? 그레이드 서치를 하는데 뭐 네, 그 코에피시언트가 뭐 낮은 코에피시언트는 아니다를 그냥 스트롱하게 얘기하는. 원래 수준이 얼마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저 값은 저도 그때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인디펜던트 러닝은 그냥 시대만 바꾼 거예요? 맞아요, 시대만 바꾸는 거. 이거 리니어로 이거 딴 게예요? 네네. 딱 MCD. 그럼 어쨌든 피처 익스트랙터는 뭐 얘네가 발견한 대로 뭐 바이어스 된 거에서 배웠어도 뭐 버드도 잘 배우고 있다. 그러니까 리니어로 뭔가 좀 웨이트만 잘 이렇게 좀 골라주면은 된다라서 리니어 한 개만 쓴다. 네네네. 그 부분은 제가 요거만 얘기하고 다시 돌아갈게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뭐 얘네는 이제 10번 해가지고 에버리지 친 게 뭐 제일 좋았고, 그리고 이제 L1 레귤라이제이션 없을 때 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좀 성능이 뭐 어느 정도 좀 떨어지긴 하죠. 뭐 한 5% 정도. 그래가지고 좀 여전히 원래 메소드에 조금은 어디셔널 모듈이 조금 성능에 큰 기여를 한 부분이 좀 있고요. 모델 수를 망쳐놨네요. 네? 네.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것도 다 포장 기술이죠. 그리고 그럼 왜 라스트 레이어냐? 요게 사실은 논문에 없는 내용이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요 그림을 보고 제가 좀 살을 붙인 건데, 요 그림이 뭐냐면 실선이 라지 웨이트, 점선이 스몰 웨이트예요. 그리고 보라색이 백그라운드고 살색이 이제 포어그라운드인데, 원래는 바이어스 되어 있으면은 요 백그라운드의 라지 웨이트로 이제 실렸던 게, 우리가 언바이스로 학습을 하면은 요렇게 스몰 웨이트에 이제 언웨이트, 그 피처 언웨이트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재성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되게 비슷한 형태로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되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왜 하필 라스트 레이어고 블록 3가 될 수도 있고 블록 2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즘은 제 생각인데, 요 인트린식 애트리뷰트랑 바이어스 애트리뷰트이 이제 채널별로 가장 디스인탱글이 잘 된 지점이 아마 라스트 레이어라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 3, 4번 채널은 백그라운드, 5, 6, 7, 8번은 포그라운드 여야지만 원래 0.9, 0.1로 백그라운드 많이, 포그라운드 적게라고 했던 게, 이제 DFR을 하면서 이제 0.5, 0.5 맞추면서 포그라운드에 대한 정보를 이제 해야 되는데, 요거가 이제 애초에 1, 2, 3, 4는 백그라운드, 5, 6, 7, 8은 포그라운드라는 디스인탱이 어느 정도 됐다는 가정이잖아요. 근데 요게 아마 라스트 레이어에서 임피리컬하게 제일 잘 돼서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인트린식 애트리뷰트를 못 배운 게 아니다. 요거는 아까 그 모티베이션 실험에서 사실 FG 온리에 대한 테스트에서 잘 맞췄으니까 요거는 좀 실험적으로 증명이 된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요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디스인탱글이 되는 게 맞나. 예를 들어서 1, 2, 3, 4의 백그라운드랑 포그라운드 같이 인베딩이 돼버리면 요게 가능한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왜냐면 얘는 어쨌든 리니어 컴비네이션만 해주는 거잖아요. 라스트 레이어. 어떤 채널의 값을 이제 에버리지 때려가지고 어떤 채널의 값을 얘는 뭐 0.9를 줄 거고, 이번 채널은 0.1을 줄 거고, 요 작업만 이제 마지막에 하는 건데, 만약에 1번 채널에 그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같이 있으면 요거는 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또 넌리니어리티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요게 맞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고, 네. 근데 뭐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은 뭐 없었고요. 그래서 아마 요게 어느 정도 잘 되는 딱 그 지점에서 이제 리이니셜라이즈를 해서 이제 다시 학습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옛날에 뭐 그 채널별로 막 디스인탱글 하는 연구도 되게 많았잖아요.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걔네가 채널별로 진짜 좀 약간 디스크릿하게 디스인탱글 시키고 싶어가지고 하는 막 메소드 보면 엄청 복잡해지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한 거면 사실 뭐 아무 개런티 된 거는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뭐 진짜 FG, BG 다 섞여 있을 수 있고. 섞여 있을 수 있고, 뭐 어떤 데서는 뭐 디스인탱글 돼도 어떤 데서 또 섞여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마지막 레이어에 저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하는 순간 뭐 둘 중에 하나만 뽑히는 거 아니에요? 저 잘 몰라서. 그런데 저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하면 이 피처맵의 가장 큰 값을 하나 뽑아내는 거잖아요. 가장 평균이니까. 가장 큰 피처 값 하나를 뽑는 거잖아요. 피처맵에서. 네. 그럼 얘는 근데 물론 에버리지 평균값. 맥스가. 제가 순간 헷갈렸어요. 근데 뭐 여하튼 그 말씀도 각 채널별로 담당하는 게 여전히 달라야 되는데,
한 채널 안에 포그나 백그라운드 같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거 평균 때리면 어쨌든 정보가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리니어 콤비네이션 해도 안 된다라는 게 네, 제 생각이었죠. 이게 그 프리트레인드 레지넷에서 시작하긴 하네요. 맞아요. 이미지넷 프리트레인 거를 바이어스로 파인 튜닝하고 이미지넷 프리트레인 바이어스 파인 튜닝 그 다음에 DFR로 언바이어스로 학습을 하고. 그런 데서 좀 프리트레인드 이미지넷의 좀 특징을 살린 게 아닐까 싶은데. 왜냐면은 네. 예를 들어서 CM 리스트 같은 거를 FC 레이어 뭐 한 5개 놓고 마지막을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라고 치고 학습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쉐입을 볼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학습된 모델은 뭐 CNN도 아니고 리니어 레이어만 있으면.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그런 거 때문에 얘네가 또 이미지넷 프리트레인 없는 것도 실험을 해서 DFR이 성능 올린다고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근데 말씀하신 게 뭐 반응받고 근데 아무튼 프리트레인 되지 않은 데서 DFL이 일단 효과적이기는 뭐 실험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정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해 가는 것도 있는데, 맨, 그, 그러니까 제 생각을 얘기를 하면은, 결국은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리니어 레이어만 수정을 하면은 왜 잘 되지에 대해서, 그냥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인코더가 되게 데이터셋에 비해 엄청 무거운 거 아닌가요? 데이터의 디피컬티라든지, 데이터의 뭐 어마운트라든지, 그런 거 비교했었을 때 엄청 네트워크를 무거운 걸 쓰기 때문에 충분히 인코더 딴에서 그렇게 약간은 디스인탱글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서 이게 먹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캐파가 그래서 충분하게 인베딩을 각각 다른 데다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넷에서 텍스처 바이어스를 내가 없애고 싶다 하면은 이미지넷 같은 약간 되게 어렵고 약간 좀 그 레솔루션도 크고 데이터도 많은 얘들 가지고 텍스처 바이어스를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만 저 리니어 레이어만 바꿔서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이게 태스크가 워낙 투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고 데이터도 적고 무거운 모델 쓰니까 그냥 이게 가능해진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도 학습을 했지만 그 포그라운드도 어느 정도 학습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냥 모델 캐패시티가 워낙 크니까 남아도니까 그냥 학습을 해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게 워킹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혹시 이게 좀 더 스케일러블한 데이터셋 같은 게 있나요? 혹시 조금? 뭐 이미지넷으로 또 실험을 하긴 하는데 도메인 시프트를 뭐 이런 걸로 좀 실험을 또 하기는 하는데 네. 근데 그거 나름대로 좀 좋은 거 아닐까요? 우리 모델 캐파 무시하게 키우면 디바이어싱 할 수 있다. 네, 뭐 근데 뭐 아까 뭐 호주님도 뭐 세미나 전에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은데 뭐 캐파가 어느 정도 크니까 인베딩을 각각 다른 데다 할 여력이 있으니까 이게 좀 가능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모델 캐파 크면 클수록 그럼 좋은 거겠네요? 이건 또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얘네가 무슨 실험하냐면 이 DFR을 그 올 레이어로 백프롭 시켜보는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라스트 레이어만 지금 백프롭 하고 있는데 라스트 투 레이어까지는 괜찮은데 라스트 블럭까지도 괜찮은 것 같은데 올 레이어 하면은 엄청 안 좋아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오버피팅 된 거라서 그러니까 뭘 백프롭한 거예요? 그러니까 DFR로 언바이스셋이 되게 조그맣잖아요. 근데 그 그걸 리니어 가지고 레이어. 큰 모델을 다 학습을 시켜보니까 또 여기서 또 오버피팅이 돼서 그러니까 그거는 트레인 할 때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 그렇죠. 아니죠? 네. 어떡해요? 너무 큰 모델을 가지고 또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어서 알아서 잘해라. 딱 적당하게. 네, 뭐 근데 뭐 저런 애들 왜 나타나는 거예요? 크면 클수록 프리트레인을 크면 큰 걸로 해서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데이터셋이 워낙 작은 케이스인데 근데 바이오셋이 뭐 어느 정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큰 모델을 써버리면 얘랑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얘 DFR 언바이셋이 되게 조그맣고 그냥 올레이어 업데이트 하는 거랑 모델을 엄청 키워서 그냥 캐파가 좋으면 좋을수록 좋냐라는 거는 또 요 실험을 보면은 또 아닐 수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었어요. 요 결과가 사실상 보여주는 거는 비전 트랜스포머를 그냥 이미지넷으로 학습하면은 그 트레인에 대해서 되게 오버핏해서
테스트셋이라면은 그 밸리데이션 셋에서 성능이 안 좋아지는 현상이 모델 캐패가 크기 때문에 약간 그 MA 같은 방법을 뭐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보여주는 거는 데이터셋에 비해 되게 과도한 그 모델을 쓰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걸 뒷받침해 주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어떤 결과가요? 요거는 오히려 올레어를 업데이트해서 안 좋아진 거라서 사실 말씀하신 내용 어, 그러니까 모델 자체가 무거운 걸로 그러니까 바이스 데이터셋을 학습해서 인코더는 어떻게든 일단 뭐 모델이 워낙 크니까 일단은 배우기는 대충 다 배워놓고 리니어 레이어만 바꿔 끼니까 충분히 성능이 좋아지고 근데 그걸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파인튠을 하면은 당연히 모델 캐파가 크고 이상하기 때문에 성능이 망가진다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셋 수에 비해서 캐파가 또 너무 커버리면은 오버피팅이 또 돼서 망가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결국은 근데 어차피 언바이스드로 좀 파인튜닝 할 거잖아. 네. 조금의 정도가 너무 지나치면은 네, 자기가 라스트 레이어만 하는 게 적당하고 올 레이어는 또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도 사실 그 코어 피처 다 배웠다고 했잖아요 아까. 근데 그거를 그 조그만 데이터셋에 완전히 또 피팅 시키려다 보니까 또 그러니까 걔가 배운 그 정보는 또 잊어버리고 그 스몰 데이터셋에 또 맞춰져서 전체 레이어를 그 정보만 배우게 하면은 또 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그 캐파 크면 클수록 좋냐는 데이터셋의 크기도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해봐야 돼요. 프리트레이닝 때의 데이터셋의 크기도 고려해야 된다. 뭐라고? 프리트레이닝 때의 데이터셋의 파인튜닝 네, 데이터셋 크기. 바이어스 데이터셋으로 파인튜닝 할 테니까 저거는 파인튜닝인데 근데 요 실험은 또 요거기는 하거든. 그러니까 근데 뭐 사실 뭐 파인튜닝 하든 뭐 DFR을 할 때든 뭐 그거는 둘 다 해당하는 얘기인 것 같고. 근데 뭐 또 좀 어느 정도로 작아요? 저 마지막에 쓰는 linear layer fine-tuning 용. 그 제가 개수는 잘 기억 못 하는데 아마 뭐 한 테스트 빼고 9대 1로 자르니까 9대 1에 또 반을 하니까 트레인 20분의 1 정도. 뭐, 그 어쨌든 데이터 파인튜닝 자체는 성능에 큰 도움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너무 적은 데이터셋이어서 최종 파인튜닝 언바이스 데이터셋이에요. 근데 요게 사실은 좀 이게 좀 맞는 실험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또 들었던 의문은 요거를 만약에 다 업데이트하는데 오리지널 트레이닝 셋이랑 좀 적당히 쓰면은 또 얘가 또 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가지고 그냥 이거는 라스트 레이어를 써야 되는 당위성을 실험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실험을 했지. 근데 오리지널 데이터셋을 넣으면 그 리웨이팅 하는 의미가 없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네. 그냥 얘는 프리즈 시키는 게 맞을 수 있겠네. 네, 그러네. 네, 그래서 좀 두서없이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시간이 좀 거의 다 돼가지고. 아니 뭐 그 objective를 조금 약하게라도 좀 주면서 트레이닝 objective를 계속 그렇게 하면 조금 뭔가 나아지지 않을까? 트레인셋을 네, 쓰는데 웨이트를 자주 좀 로스를 네, 좀 걔네 맞춰서 로스를 뭔가. 낮추고 얘네를 네. 주로 주면서 네, 뭔가 네. 초기점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되 최대한 파인팅이 네, 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 서사는 라스트 레이어만 하는 해도 거에. 충분히 네, 잘 됐는데 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부터는 그냥 이미지넷에 대해서도 좀 이거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미지넷에 대해서도 좀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믹스드 랜드 이게 약간 그 컴믹스 같이 백그라운드랑 오브젝트를 좀 섞어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걸로 DFR을 해도 이미지넷에 이제 이런 도메인 시프트가 있는 이미지넷 릴레이티드 도메인 시프트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뭐 성능이 좋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논문은 좀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지넷 프리체인된 모델들이 텍스처의 바이스가 많이 껴있다. 이건 좀 되게 유명한 부분이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도 실험을 좀 진행을 해요. 근데 이 실험은 좀 너무나도 좀 당연한 얘기이자 좀 성능은 많이 못 높인 그런 실험인데 요게 이제 DFR이 이제 씬이 요 스타일라이즈드 이미지넷이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요 스타일라이즈드 이미지넷으로 파인튜닝 한 게 요 이미지넷 플러스 씬으로 트레이닝 한 거랑 뭐 쉐입 바이스는 뭐 유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 보시면 성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넷으로 학습한 거에 이제 이미지넷 플러스 씬으로 DFR을 해주면은 뭐 요런 데서 성능이 많이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냥 프리트레이닝을 이미지넷 플러스 씬으로 하는 게 제일 성능이 아니
이미지넷 플러스 씬과 이미지넷으로 이제 파인튜닝 한 게 이미지넷은 좋았고 이미지넷 파인튜닝 없는 게 이미지넷 R, 이미지넷 C가 제일 좋았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트레이닝 셋의 이제 이미지넷에서 학습된 거를 뭐 DFR로 이제 파인튜닝 하면은 뭐 성능이 조금 좋아지지만 가장 좋은 거는 뭐 씬으로 이제 처음부터 다시 프리트레이닝을 이제 하는 게 성능적으로 제일 좋다라는 얘기를 네, 마지막으로 좀 스케일러빌리티 차원에서 이런 실험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일 좋은 프리트레이닝 모델 쓰는 게 언제나 좋다. 맞아요. 근데 뭐 이게 어려우니까 이미지넷 프리트레인 된 거에 DFR을 쓰면은 뭐 그래도 이런 데서 성능은 네, 잘 나오는. 성능이 올라가긴 한다라는 걸 좀 보인 거고. 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마지막에 그래서 그 롱테일이랑 DG에서 요거 많이 쓰거든요. 되게 비슷한 웍들이 여기 있는데 노벨티 이거 있는 거 맞냐라는 게 아이클리의 좀 가장 크리티컬 리뷰였고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이게 라스트 레이어만 뭔가 업데이트를 타겟에 대해서 해주는 게 진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리웨이팅 데이터셋에 대한 액세스를 할 수 있느냐 요것도 좀 되게 큰 그 어썸션이라고 뭐 아까 뭐 아니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뭐 적어도 이쪽에서는 요게 좀 큰 어썸션이라고 좀 얘기를 해서 아 그리고 이거 진짜 마지막인데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요 비슷한 목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아이클리어 2023에 제출됐는데 얘는 리젝이 됐어요. 그 얘도 똑같은 아이클리어 24인데 똑같은 메소드인데 디바이스에서는 붙었고 그러니까 이후에 이 대어라는 논문이 좀 되게 좀 처지라고 해야 될까 이게 좀 되게 안 좋아진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이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이 저자들 좀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이게 붙은 게 네.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제안 여기까지. 저 하나 그냥 네. 궁금한 건데 왜 계속 레지넷 50 갖고 해요? 아 VIT도 서플리에 있기는 한데 원래 여기는 다 그런 거야. 이거 VI 이제 왜냐면 그냥 그 모델 경향이 다르기도 하고 근데 요즘 워낙 그 프리트레인 잘된 큰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거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꼭 뭐 메모리 문제 아니더라도 좀 이런 걸로 논문 안 되나? 근데 VIT에서는 사실 이렇다. 아 근데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해. 왜냐면은 그 막 다이노 버전 2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학습한 애들은 진짜 웹센테이 좋아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뭐 DG 뭐 이런 거 다 얘가 끝낼 수 있어라고도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민호님 말씀대로 근데 레슨의 50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어를 다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신 게 약간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SSL을 종류의 오브젝티브로 프리트레인을 해놓으면 바이어스된 데이터로 리니어로 프리트레인된 모델과 리니어 모델 달고 바이어스 데이터 파인 튜닝 한 다음에 그 리니어 레이어만 인퍼런스 쭉 돌리면 애초에 어느 정도 그렇게 스프레스 콜레이션이 없는 프리딕션이 나올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까 성능 봐도 막 그렇게 못하진 않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고 싶은 게 30점짜리를 80점 만들 때 이게 아니라 한 70점짜리를 90점 만드는 거라 충분히 잘하고 있긴 한 것 같아요. 레프레젠테이션 단에서 어느 정도 되긴 되지만 그걸 더 잘하고 싶은 게 현재 세팅인 게 아닌가. 근데 그 둘의 얘기는 애초에 70점이 아니라 애초에 95점이면 어떻게 해버리냐. 약간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위에이팅도 애초에 그건 필요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진짜 그냥 잘 나올 것 같아요. 파인 튜닝만 해버리면 진짜 끝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래서 아마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연구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마지막. 네. 완전 문제 서로 상황을 이거는 서로 배려합시다. 서로 먹고 있지 말자. 아니야 이거 에로야. 서로 그리고 뽕자. 황금 거리에 배 가르지 말자. 진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거기를 살려준다. 정수님 혹시 질문 하나 더 해도 될까요? 결국은 맨 처음에 그러니까 바이어스로 학습을 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가 있고, 언바이어스로 결국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파인튠을 결국 다시 한번 해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웨이트가 다른 걸 좀 보고 특정 레이어가 어떤 피처를 배웠는지를 알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던가 분석이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1, 2, 3, 4번이 백그라운드고 5, 6, 7, 8번이 포어그라운드라는 거를 비주얼라이즈 한 게 있냐라는 질문이신 거죠? 어디였습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봤더니 레슨을 오시면 2048 디멘션일 테니까 2048개 중에 한 128개는 백그라운드 보고
뭐 한 나머지 몇 개는 뭐 포그라운드에 좀 집중을 하더라. 약간 이렇게라도 좀 하면은 좀 더 풍부해질 것 같은데 왜 안 했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서요. 피처에 대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없고 로짓에 대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있는데 사실 로짓이 성능이랑 사실 직결돼가지고 그게 네,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거는 피처에 대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인데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별전. 아니라니까. 아니야? 오늘도 아니야. 아니야? 아니었어? 아, 수고하셨습니다. 디펜스 해야지 목소리. 만장일치. 그 뭐야 로마 바티칸 그 교황 뜻이 다 같이 하나의 의견으로 수렴 안 되면 무한 재선. 5분 있다 할까요, 교수님? 아, 재밌었다. 이제 딱 DMC 집인데 자기들도 다 해야 될 텐데. 딱 DMC 집인데 15분으로 1년만. 내가 생각한 거쌤 같은 걸로 그 리웨이팅 데이터셋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쌤 같은 걸로 좀 포그라운드 엔티티만 잘 뽑아내서 몇 개 그 정도는 해도 우리 하면 이제 뭔가 좀 비슷한 세팅으로 잘 뽑힐 수 있지 않을까. 시퀀트를 학습시켜 좀 학습시키고 레스넷 있어. 레스넷을 시퀀트로 내 DMC GB, 내 DMC 리플 법으로 학습시켜놔. 엑스포트 폴리시에 넣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죽으면 한 번 더 엔티티만 뽑는 거기를 한번 주는 거야. 약하게. 컬러는 진짜 같은 거예요. 어쨌든 나는 랜덤 오버레이를 통해서 하드 오버된 뷰를 보면서 그 엑스포트 폴리시를 맞추는 작업을 했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 교육 기반 신테스 그런 거 DMC GB는 그러면 시퀀트는 플랫폼 중이고 이거는 마지막 레프레젠테이션 레이어만 폴리시 레이어만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겠다. 조금 더 엔티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왜 전체를 안 하지? 왜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할 수는 있지만 뭔가 그 전체를 하면 당했어. 그 전체를 할 수는 있겠다. 안 되냐면 어차피 그러니까 그 세그멘테이션 잘돼 있으면 파인튜닝 되는 건데 아니, 모든 그러네. 데이터에 대해서 다 그걸 딸 수 있는 건데. 그러네.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애초에 DMC GB는 세그멘트 에디팅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아니야? 맞아. 나 그래서 이거 근데 우선 이건 약간 우선 지금 호준이 형한테 참교 당한 다음에 우선 이거 끝내고 생각하자로 이거 되면 그냥 이게 진짜 황금거위야. 황금거위 배가르는 영국에서. 근데 하여튼 난 그거 생각해. 지금 세그멘트 에디팅 잘 쓰는 거. 그 SPR은 그 비디오 데이터에서 셀프 프리딕티브 레프레젠테이션을 하잖아. 근데 SPR의 단점으로 지목되는 것 중 하나가 엑소거너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정보들을 빼낼 수 없다는데 엑소거너스가 뭐냐면 필요 없는 액션에 그냥 세상 변하는 것들 얘가 MDP를 지 멋대로 재밌게 정리를 했더라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실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받는 그런 스테이트는 애초에 엑소거너스 스테이트와 엔도거너스 스테이트로 나눠지는데 SPR은 엑소거너스 스테이트도 같이 모델링하는데 그걸 피할 수 없다는 거지. 근데 내 말은 셈으로 진짜 사실 이미지들 있잖아. 거기서 퓨전으로 내 태스크랑 관련이 있을 법한 것들만 레이블을 그거 다 일령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말은 표현 하나 이 픽셀로부터 스테이트를 인터널 오라클 스테이트를 쉽게 뽑는 방법이 뭘까? 그렇지. 늘 사람이 조금의 레이블 준다면 충분히 잘 쓰지 않을까? 조금만 되는 셈이 있어. 조금만 있어. 파이팅이 좀 셈을 해버리면 다 잘하시지 않을까? 그러면 셀프 프리딕티브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할 건데 비디오에서 내 타겟만 항상 관심 있는 것에 인서칭만 내가 인베딩하면 돼. 세그먼트 에디팅으로 나머지는 다 노이즈가 리덕션 되고 그거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지로 아웃되고 그냥 그레이 스케일링 해버려. 그게 이제 가볍게 그러면 일단 엔도저너스한 이게 인포메이션만 패키지. 맞추면 되니까. 이게 나도 패키지나 재밌는 것 같아. 근데 아타리 같은 건 힘들 것 같다. 렌즈가 아타리 힘들고 DMC 같은 건 DMC DMC는 쉬운데 사실은 DMC 애초에 엑소거너스라는 정보가 없어가지고 데이터 자체를 노이즈하게 만들지 않는다. 여기다가
그럼 카를라 같은 환경 이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리얼리스틱한 그러니까 두 개 정도 괜찮은 것 같아. 카를라랑 인문 용어를 노이지 DMC. 사실 이게 엑소거너스 한 애가 이제 비비얼 클로닝 같은 걸로 엑소거너스 트레이닝. 나는 왜 이렇게 등급이 다른 디펙팅 건데 그 DMC 왜 이렇게 심한지 모르겠는데 해처리하고 이런 야왜 이렇게 비호가 해처리? 왜 괜찮은데? 너무 나왔어요. 이거 세상에 이딴 게 어딨어? 이런 느낌. 그건 녹화기 유튜브 보고. 저는 그 초딩 때 다 배웠어요. 뭐야? 아니 그게 아니 그건 아니라 초딩 때 카메라 당연히 없어. 카메라 당연히 없는데 컴퓨터를 그냥 제가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엄마가 컴퓨터로는 조건이 없어요. 저는 시공이나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런 거죠. 컴퓨터 학원한테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막 그런 거 자격증을 일단 다 따고 제가 공부할 게 없으니까 포토샵, 일러스터 이런 거 시작하면 버전 2 쓰기엔 너무 빡센가? 가지고 나중에는 학원에서 자기가 원래는 데이터셋이 안 맞아가지고 기존 방법을 그냥 비교를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유 좀 보여줘. 감에 대한 부분 좀 그렇긴 하죠. 되게 공유도 되고 있고. 뭐야? 뭘로 하면 되지? 끝났어. 제발 돌려줘. 안돼. 쉐어링 제발 돌려줘. 2차선 들어? 근데 이게 2차선 들어? 공유하다. 사실 때도 저는 강의를 들어야 저거 돼요. 하면 되고. 지금 지금을 들어왔구나. 그리고 어떻게 쓰는 건지 화면 12, 12. 그리고 진정한 카메라 레디. 여기 하나는 카메라 준비 중. 구매 중. 끝나고 여기 하나가 하나 있고 너무 한번 들어가면 콘크리트 유토피아 프로젝트. 커뮤니티 도 이번에 어제 개봉했대. 요즘 시작해 주신 데는 여기 놔두고. 제가 오늘 공유드릴 논문은 Gradient Descent, the Ultimate Optimize입니다. 유리스 2022년도 논문이고요. 오늘 발표 과정은 로버스트 딥러닝이랑 옵티마이제이션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드린 다음에 이 옵티미제이션을 어떻게 하면 손을 더 높이는지에 대해서 옵티마이저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배우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옵티마이저 하이퍼 파라미터를 배우는 방식들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오늘 공유하고자 했었던 그레이던트 디센트 논문에 대해 방법을 설명드리고 이 칩 임플리멘테이션이 보이는 결과물이랑 칩 임플리멘테이션에 대해서 옵티마이저를 다시 옵티마이저로 배우는 것처럼 리커시브하게 스택드한 옵티마이저를 쌓아 올렸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버스트 딥러닝에는 로버스트 딥러닝이라는 것이 스몰 퍼터베이션에 대해서 딥러닝이 센시티브 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노이즈 같은 퍼터베이션에 대해서 로버스트니스한 부분, 로버스트니스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드롭아웃, 로스 같은 로스와 관련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어드버서리얼 어택과 관련해서 사람이 인지하는 동일하지만 기계가 인식하기에는 좀 다르게 되도록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로버스트니스 하기 위해 만드는 방법으로는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이나 디펜시브 디스틸레이션 같은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로버스트해지기 위해서 사람의 인터프리티빌리티나 익스플레너빌리티가 일치하면 좋기 때문에 포텐셜 메커니즘이나 피처 비주얼라이제이션 관련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트레인 디스트리뷰션이랑 테스트 디스트리뷰션이 다르기 때문에 로버스트한 부분에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점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도메인 어테이션이나 액티브 러닝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아니면 데이터셋 자체가 언설턴한 점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앙상블 같은 점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공유드리는 부분은 러닝 프로세스 자체에 대해서 좀 로버스트니스하게 만들고자 하는 시도이고요. 그래서 그런 시도가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로스 서페이스에 대해서 조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연구가 진행된 부분은 아다그레드나 RMS 프롭이나 아담이나 나그 같은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가지고 좀 더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잘 로스 서페이스 상에서 잘 진행되도록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 이니셜 러닝 레이트 세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센시티브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공유를 드릴 러닝 레이트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부분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 외에 그냥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로버스니스 관련돼서 연구되고 있는 부분은 로컬 플럭츄에이션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세컨드 오더 옵티마이제이션 관련해서 리턴 메서드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컴퓨테셔널리 인텐시브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다시 돌아가서 이니셜 러닝 레이트에 대해서 센시티브한 점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에 대해서 솔루션으로는 좀 인덕티브 바이어스에 대해 해당하는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거나 러닝 레이트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서는 로버스트 어댑티브 옵티마이저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rectified ADAM이라고 해가지고 그레디언트의 베리언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러닝 레이트를 어댑티브하게 업데이트를 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는 그 외에도 로커이드 옵티마이저라고 해가지고 이전의 웨이트들을 참조를 해서 옵티마이저로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옵티마이저를 설계를 하는데 사람이 생각을 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아라담이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준비하지는 않아서 약간 베리언스의 그레디언트가 가지는 베리언스를 사용을 한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레이어에 대해서 그레디언트가 가지는 베리언스를 사용을 해서 기존의 아담을 좀 변형을 했다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네. 루버에드는 그거죠. 세 칸 뛴 다음에 한 칸 바꿔하는 거. 에버리지 프리비어스 웨이트를 쓴다는데. 같은 거를 다뤄보면 헷갈려. 이것도 제가 오늘 중심으로 하는 부분, 이것도 아까 이 정도만 압니다. 에버리지 of previous weight를 활용을 한다. 정도만. 러닝 더 러닝 레이트를 하는 방법에는 키워드로 연구 주제가 있는 부분이 하이퍼 그레디언트랑 메타 그레디언트가 있는데 둘 다 옵티마이저의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그레디언트 디센트나 수식적으로 계산된 텀을 사용을 해서 러닝 레이트 같은 옵티마이저의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배우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로 나뉘게 된 이유는 메타러닝 쪽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경우에 메타 그레디언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둘이 완벽하게 똑같은 term인가요? 궁금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구를 했을 때 내용들 보면은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 목적이 옵티마이저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배울 수 있게 만든다라는 문제로 되면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이제 좀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눠보면은 파라미터 베이스드인 방법들이 있고 파라미터 프리인 방법이 있는 것으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오프라인 러닝이나 온라인 러닝, 그다음 스토캐스틱 러닝이나 넌 스토캐스틱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넌 스토캐스틱을 유도됐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연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공유드리고자 해서 페이지를 하나 추가를 했고요. 파라미터 베이스에는 셀프 튜닝 방법이라든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그레디언트 디센트처럼 그레디언트를 흘려주는 것을 통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배우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러닝 레이트를 배울 수도 있고 한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좀 더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배우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고요.
있고요. 그래서 타겟 펑션 자체를 배운다던가 로스 펑션을 배운다던가 그 RL에서는 리워드 펑션을 배운다던가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피션트한 알고리즘들을 좀 더 이피션트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파라미터 프리 방법에는 립시스 컨스트레인트 상황에서 티오레티컬하게 유도되었을 때 어떻게 이 옵티마이저 하이퍼 파라미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로서 뭐 디어댑테이션, 디스턴스 오버 그레디언트, 라인 설치 알고리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돼서 좀 더 연구가 진행되는 방향은 좀 더 나은 이론적인 유도를 통해서 컨버전치 레이트가 좀 더 나아지도록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여기서도 역시 좀 더 이피션트한 알고리즘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립시스 컨스트레인트가 아닌 이론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제 코인 베팅이라든가 코인 베팅에서 스트레이트 리니어 모델을 함께 사용을 해서 이러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구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티오레티컬한 부분들을 좀 더 차용을 해가지고 성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더 학습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가지고 왔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밸리데이션 셋을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학습이나 구하는 데 있어서 트레인 트레젝토리에서 얻어진 그레디언트를 모두 활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프리비어스 스텝 같이 니얼바이 스텝만 사용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커런트 스텝만 활용하면 되는지에 따라서 좀 나누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 셋을 사용을 하면서 트레인 트레젝토리를 함께 활용을 해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구하는 방식으로는 forward and reverse gradient based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에는 리버스 모드라 그래서 라그랑지안을 통해서 트레인 에폭 동안 업데이트 된 것이랑 밸리데이션을 통해 하이퍼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최적화될 수 있도록 식을 구해서 아래와 같이 업데이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는 방식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그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모두 진행을 하게 된 다음에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다 진행을 해서 그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그레디언트나 실제 모델 웨이팅인 W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도록 A, T와 BT를 모두 구한 다음에 밸리데이션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 쪽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해준 다음에 이 구해진 텀에 대해서 이제 AT로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스텝별로 업데이트를 시켜주고 이렇게 업데이트된 HT에 대해서 기존에 구해져서 업데이트를 시켰던 BT 그레디언트를 이 러닝 레이트로 다시 한 번 더 좀 처리를 해주고 누적해서 더해준 다음에 최종적으로 구해지는 G에 대해서 모델 웨이트를 업데이트 해주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보게 되면은 학습 과정 중에 AT와 BT를 모두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메모리적인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해당 논문에서 포워드 모드라는 것도 함께 제시를 하였는데 이거는 그 G라는 새로운 텀을 하나 추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 기존의 리버스 모드에서 유도를 했었던 식과 동일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원은 제로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한 다음에 G의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AT와 BT에 대해서 활용을 하면은 다음 G 값을 얻을 수 있어서 쭉 진행을 한 다음에 최종적인 업데이트는 이 구해진 GT에 대해서 마지막 밸리데이션 셋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의 업데이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근데 Z를 구하는 거에도 A랑 B를 둘 다 알아야 되니까 결국에는 똑같이 A, B 다 보관하니까 리버스랑 포워드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는 이제 전에 리버스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최종 트레인 프로세스 에폭이 다 진행이 될 때까지 AT와 BT를 전에 거를 다 기억을 했었어야 됐는데 여기가 그럼 포워드에서는 이거 하고 끝났으니까 바로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다음에 이제 밸리데이션 셋을 사용을 하되 nearby 스텝을 활용하는 방식이고요. 여기 밑에가 안 잘리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요? 네. 이거 밑에 모르겠네요. 걸안 보이게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건 셀프 튜닝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이라는 논문인데요. 이너 루프와 아우터 루프를 활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너 루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레이던트 디센트로 모델 업데이트하는 것이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아우터 루프에서는 이 옵티마이저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시켜주는데 옵티마이저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시킬 때는 모델 웨이트는 좀 고정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여기 옵티마이저로 그레이디언트가 흐르는 거에 대해서는 미리 정의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고 또 이 업데이트되는 텀이 너무 커지지는 않기 위해서 모델 업데이트를 한번 시켜준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한번 업데이트 시켜준 값에 대해서 모델 아웃풋 값에 대한 KL 다이버전스가 커지지 않도록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너루프가 몇 번의 스텝을 지낸 다음에 아우터루프가 한 번 진행이 되는 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이제 밸리데이션 셋은 사용을 안 하고 트레인 트래젝토리는 활용을 하는 방식인데 러닝 레이트 free learning by de-adaptation이라는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에러 바운드를 타이튼한 에러 바운드에 의해서 드리븐 되었고요. 그래서 립시스 컨스트레인트 케이스에 대해서 컨버전스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이 유도를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원래 여기 좀 더 있긴 한데 이 보이는 텀이 그 옵티말 웨이트와 현재 웨이트에 대한 디스턴스가 가지는 어퍼 바운드에 대한 텀이어서 요거에 대해서 이것을 활용을 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구하고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탕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이 감마 T 같은 경우에는 아다그레드 같은 것에서 이제 그레디언트의 크기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유도된 방식에서는 각각의 스텝에 대해서 WT를 구할 때는 첫 번째로 이니셜라이즈된 W에 대해서 각각의 WT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준 다음에 이 업데이트된 텀들을 활용해서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통해서 최종적인 웨이트를 구하는 식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투 스텝으로 어프로치 되는 이론적인 유도를 사용한 이유는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한 스텝이 업데이트가 되는 방식이 항상 좀 더 로스가 작아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증명이 되지 않으면은 이 컨스트레인트 유도된 컨버전스 어널리시스가 증명된 부분이 하나의 에포크 단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구현이 되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식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한 부분에서는 이 GT라는 텀을 추가적으로 활용을 한 다음에 모멘텀에 대한 텀은 베타 WT-1의 1 베타의 GT라는 텀으로 활용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전 페이지처럼 모든 스텝에 대한 정보가 없더라도 한 스텝당 업데이트를 진행을 할 수 있는 방식도 함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식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가 흐르듯이 H를 통과시켜서 H 값을 얻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WT에 대한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방식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레이던트 디센트를 흘려서 러닝 웨이트를 업데이트 시켜주는 방식입니다. RNN이 어디 있는 거예요? RNN이 이제 각 스텝별로 한 번씩 리커런트를 진행을 해가지고 그냥 값만 업데이트하는 방식. 값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게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 HT에서 HT-1으로 넘어가고 HT로 넘어가는 이 부분인데 저 부분
HT는 그 옵티마이저의 그거고. 근데 여기에 RN이 어디 또 생기는 거예요? 이 옵티마이저의 밸류가 그 기존에 학습을 할 때는 H 값 하나만 있는데 그 H 값을 하나로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를 시킨 다음에 사용을 한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럼 RN에 하나 또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네네. 그럼 그 RN은 어떻게 학습해요? 그거는 그냥 기존의 네트워크에 통과시킨 것처럼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옵티마이저처럼 곱해진 섬이 아니라 어 그러니까 새로운 뉴럴 네트워크가 하나 추가적으로 있는데 그게 이제 인풋으로는 그 H를 받고 그냥 저희 프리로 정의하는 H를 받고 H를 받은 거에 대해서 곱해져서 아웃풋을 내뱉은 거에 대해서 모델 웨이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곱해지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RN은 뭐좀 그럼 업데이트가 언제 되느냐? 네. 그 RN에는 업데이트는 옵티마이저도 뭐예요? 그거를 따로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옵티마이저를 위한 옵티마이저를 정의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옵티마이저가 그 모델에 대한 업데이트를 위한 옵티마이저랑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위한 옵티마이저가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모델에 두 군데로 분리되니까 모델이 하나인데 두 군데로 좀 나눠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정도로 구분을 해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런 논문이 있는 거죠? 네, 이 논문은 2016년에 누립스 거고 Running to Run by Gradient Descent by Gradient Descent랑 아, 저게 저거예요? 음, 아, 어떻게 마우스를 치우면 밑에 뜨네. 저 마우스 가만히 놔두면 없어질 거예요. 네. 아, 저 논문이 저거였구나. 아, 저렇게 괴랄한 논문인지 몰랐는데. 이것보다도 간단하게 한 게 오늘 논문이어서 네, 일단은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밸리데이션 셋을 사용을 안 하고 니얼바이 스텝을 사용하는 방식은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할 때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그레디언트가 생기지 않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온라인 러닝 레이트 어댑테이션 및 하이퍼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HT-1 스텝에 있는 옵티마이 러닝 레이트를 바탕으로 WT-1을 업데이트를 시킨 다음에 WT 값에 대해서 WT에서 발생하는 로스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HT-1까지 흘려주는 걸 통해서 러닝 레이트를 업데이트 시켜주는 방식입니다. 네, 다음부터 이제 커런트 스텝, 현재 스텝에 대한 정보만 사용을 하는 부분인데 1999년도 논문 로컬 게인 어댑테이션 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는 롱텀한 러닝 레이트는 해시안으로서 정보를 좀 가지면 될 것 같고 로컬한 러닝 레이트 같은 경우 익스포넨셜한 특성을 가지면 될 것 같다는 점을 바탕으로 그 익스포넨셜한 특징을 오른쪽 아래에서 볼 수 있는 HT에 대한 수식에서 보실 수가 있고 해시안과 관련된 건 VT와 관련돼서 유도를 한다 식을 좀 세운 다음에 그다음 이걸 바탕으로 HT에 대해서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이제 트레이닝 딥 네트워크 without running rate through 코인 베팅인데 이건 이제 어드버셜 코인 플립을 했을 때에 이 베팅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자신이 얼만큼의 웨이트를 주었을 때 처음에 초창기에 가지고 있는 웨이트가 있고 이 웨이트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베팅이 잘 되면 좀 더 웨이트를 줄 수 있는 폭이 증가를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코인 플립에 대해서 유도가 되는 걸 통해서 러닝 레이트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음. 그래서 동전을 던져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샘플링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유도되는 식에서는 이제 동전이 앞면인지 뒷면인지를 맞춰서 이제 앞면인지 뒷면인지를 맞출 때 거기에 얼마큼 베팅을 할지를 정하고 패킹을 누가 해요? 그거는 어떤 질문이지? 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코인 플리그는 뭐 0 또는 1 또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뭐 뽑는 거 아니에요? 하나를 숫자를? 뭐 어떻게 0 하는 또는 거예요? 1에서 뽑죠. 네. 네. 포인트를. 0 또는 1을 뽑았어요. 그럼 네. 0 나왔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0 나왔으면 어떻게 하고 1 나왔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 맞히면은 그 자신이 맞추려고 제시한, 그러니까 그냥 금액이라고 말할게요. 금액의 2배를 받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투자를 이원만큼 했으면 이원을 받는 거고, 틀리면은 그 이원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면 정답은 어디서 나온 거고, 그러면 던지는 애는 누구고? 아, 이게 그거랑 정답은 관련돼 뭐예요? 있습니다. 그 뭐더라? 카지노에서 이거 내리는 거. 예, 런닝 머신? 아니, 그거랑 그거는 그렇고, 여기서 이제 옵티마이저가 네. 뭐 코인을 던졌어요. 0 또는 1 뽑아서 옵티마이저 쪽에서. 또는 아, 여기서는 그게 이제 위어드에 해당되는 요 어리랑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이랑 좀 그 방향성이 일치하는 경우에, 어, 맞췄다로 보는 부분. 방향성이 일치했다는 건 어떻게 봐요? 현재 스텝이랑 처음 스텝에 대해서 빼준 거에 대해 그레디언트를 곱해준 값이 이전 프리버스 스텝까지의 그 방향성을 리커시브하게 계산한 거랑 비교를 했을 때, 더했을 때 양수값을 가진다. 그러면은 맞은 거고. 그쵸. 아, 그게 이게 얼값. 그다음에 여기서 L 값이 그렇게 해서 열심히 업데이트를 했을 때 현재 자신이 러닝 레이트에 대해서 베팅을 할 수 있는 값이 L 값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 계산이 되는 과정에서는 이제 계속 누적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G랑 세타라는 절대치에 대한 값에 대해 계산이 되는 G 값이랑 그다음에 계속해서 누적해서 그냥 그레디언트 자체를 누적해서 나온 세타 값을 활용을 해가지고 오른쪽 위에 수식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럼 결국엔 여기서는 샘플링이라는 건 없는 거죠? 네. 코인 플리그 하기로 좀 샘플링 해야 될 것 같은. 처음 유도되는 과정에서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방법만 봤을 때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만 봤을 때 그냥 쉽게 말하면은 내가 지금 그라디언트의 방향이랑 업데이트 했던 그 트레젝토리랑 방향을 비교한다 이런 거죠. 네. 아, 네, 그거가 이제 이 수식이 나온 거에 대해서 코인 플랍으로 유도된 부분이랑 그 코인 플랍에서 유도됐을 때 그 명백하게 항상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옵티마이저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그레디언트에 대한 일치성을 좀 더 이 x에 대한 제로랑 비교를 하는 수식으로 넣어준 거여가지고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이 논문을 좀 읽어보시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각 스텝을 여러 번 시도를 하는 거고요. 각 스텝을 여러 번 시도를 하는 방법은 그 적당히 큰 H를 잡은 다음에 이 H에 대해서 베타 디케이를 시켜주면서 여러 번의 포워드를 진행을 시키면서 나온 결과물의 값이 이게 리시스트를 가정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로 수렴을 해당 스텝에서 어느 정도 수렴을 하게 되면은 컨버전스가 보장이 된다는 것이 있어서 증명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라인 서치라는 알고리즘이 커런트 로스의 컨스탄트 텀의 현재 그레디언트 제곱과의 차이를 비교를 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처럼 뭐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쓴다던가 좀 복잡한 수식 유도를 사용을 한다던가 이럴 수 있는데 근데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그레디언트 자체가 해당하는 스텝 내에서도 흐를 수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옵티마이저가 해당 웨이트들에 대해서 전체가 다 곱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흘려주기 때문에 바로 할거 파라미터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흘려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시도한 게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 논문이고요. 그래서 수정을 한 부분은 기존의 알파에 대해서 그레디언트가 흐르지 않도록 디테치 처리를 해줬는데 이 디테치 처리를 해줬었던 부분을 업데이트를 시켜줄 수 있도록 그레디언트 디테치를 시켜주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따로 옵티마이저를 줘가지고 계산하는 부분을 추가를 한 위에 네모 박스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컴퓨테이셔널 그래프, 그러니까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2% 정도 늘어나게 되고요. 그 이유는 이제 2% 정도가 늘어나는 이유는 이제 모든 웨이트에 대해서 한 에디셔널 스칼라 웨이트에 대해서 멀티플리케이션이 되고 된 값에 대해서 오티마이저를 돌리는 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의 스칼라 밸류에 대해서 모든 웨이트에 대한 그레이던트 디센트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칩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실험적인 결과는 10파10에 대해서 레즈넷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레즈넷에서 한 거를 2015년에 나온 논문이랑 2015년에 나온 논문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 오른쪽처럼 유사한 양상, 오른쪽 위에 있는 그래프처럼 유사한 양상을 그리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15년에 나온 논문 같은 경우는 에러가 어느 정도 수렴했다라는 부분이 생기면은 러닝 레이트를 디케이 시켜주는 방식이고요. 그거랑 비슷한 양상을 띠기는 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이제 너무 로우 케이스하거나 너무 럴지한 케이스인 경우에 좀 덜 작동을 했다. 그걸 이제 오른쪽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러닝 레이트가 알파고 모멘텀에 대한 부분이 뮤인데 왼쪽 위에 있는 경우나 왼쪽 맨 위에 있는 경우나 오른쪽 맨 아래에 있는 경우 보시면은 회색 그래프가 검정색 그래프보다 테스트 에러가 작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그냥 해 알고리즘 2015년 논문처럼 플라티어스에 도달했을 때 그래도 그 디케이를 시켜주는 방식이 좀 더 잘 된다. 일반적으로 좀 잘 되는 경우가 좀 더 많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요지는 좀 간단한 방식으로도 러닝 레이트 같은 오티마이저 헬퍼 파라미터를 배울 수 있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외의 문제점으로는 이제 large scale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실험이 진행이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뭐 VIT-H 같은 경우는 테스트 에러가 0.5%, 최근에 나온 소타의 성능은 이제 0.5% 정도의 테스트 에러가 나오는데 해당 논문 같은 경우는 3에서 5% 에러여서 과연 최신의 모델에 대해서도 비슷한 양상을 띨지 그거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스텝에 대해서 가벼운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리컬시블리하게 어댑트할 수가 있는데요. 그 방식은 이제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옵티마이즈를 할 수 있는 옵티마이저를 넣어주고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옵티마이저를 또 넣어주는 방식인데 그래서 하이퍼 SGD를 정의를 내릴 때 알파 값이랑 옵티마이저를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옵티마이저를 줄 때 또 다시 하이퍼 SGD를 준다라고 생각하면은 리커시브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에 오른쪽과 같은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 하이트가 회색,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순으로 0에서 3까지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가장 잘하는 구간인 로그의 러닝 레이트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뭐 다른 하이트 1인 경우나 하이트 1인 경우 이런 부분이 좀 더 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였지만 좀 러닝 레이트 스케일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마이너스 8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하이트가 없었을 때보다 이 스택트 옵티마이저를 쌓아 올렸을 때 좀 더 성능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90%의 테스트 에러부터 한 10몇 퍼센트의 테스트 에러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좀 제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테스트 에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 캐파시티가 좀 넓어지는 방향. 그러니까 결국에 이 옵티마이저를 쌓아 올린 것이 스칼라 값에 곱해지는 스칼라 값에 대한 스칼라 값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식으로 좀 러닝 네트워크, 옵티마이저를 위한 러닝 네트워크의 캐파시티가 좀 커져서 이런 장점이 생긴 거고 거기에 대해서 성능 차이는 이 로그 스케일로 봐야지 좀 잘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실제로 잘 됐는지
차이가 너무 에러가 너무 큰 경우에만 잘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한계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유드린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썸머리를 드리자면은 이 옵티마이저 하이퍼 파라미터를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드렸는데 밸리데이션 로스를 사용을 하는 방법, 이너 루프와 아우터 루프를 반복해서 진행을 하는 방법,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 트레전트리 그레디언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리시스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 어, 유도된 식을 활용하는 방법, 멀티플 트라이얼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 그냥 단순하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에서는 칩한 임플리멘테이션의 장점과 이거를 쌓아 올렸을 때에 좀 러닝 레이트에 대해서 차이가 크더라도 잘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론적으로 뭐 그런 분석은 없는 거죠. 네, 이 논문에 대해서 이론적인 분석은 없습니다. 앞으로 하겠다고 퓨처워크죠. 질문 따로 없으면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